네, 여러분, 저희 공지사항이 있어서 맨 앞에 공지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11월 11일 오후 7시 반에 지직선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저희가 드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와. 저희가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얼굴도 보여드리고 인사하게 되는 에피소드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다 공개하진 않을 예정이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입니다. 아까 클라크가 탈출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웨더산에서. 웨더산으로부터. 이 웨더산의 실체를 클라크가 알게 됐었어요. 이 웨더산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저 밑에 실험실에는 트리크루 사람들을 아주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트리크루에 알립니다. 그래서 트리크루랑 스카이크루를 모두 데리고 자신들의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웨더산으로 진격해요. 이제 트리크루를 같이 합류시킨 거는 이제 웨더산도 트리크루 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트리크루도 설득을 당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들도 자신의 사람들을 구하러 온 거죠. 그리고 사실 트리크루랑 웨더산은 기술력 차이가 되게 심해요. 트리크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 스트고 그 웨더산은 진짜 기술력이 좋아요. 그 벙커 자체도 굉장히 최첨단이어서 그래서 그 트리크루 사람들 설득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도와주겠다. 자신의 부족을 구하고 싶기도 하고 스카이크루의 무기 기술력을 잘 알고 있던 그 트리크루의 리더 렉사와 함께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웨더산은 당연히 방어도 철통이에요. 너무 벙커도 완전 최첨단이라서 이 엄청난 철문을 이렇게 막 폭발을 겨우겨우 시켜요. 근데 그 대문에서 누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퀴즈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봐요. 딱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웨더산 사람들이야. 지금 트리크루랑 스카이크루가 손잡고 오고 있어. 이거는 져요. 왜냐면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가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게 털리면 끝이잖아요. 그럼 웨더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잖아. 네. 맞짱 뜨면 죽는 거야 우선. 근데 그렇다고 스카이크루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자니 그럼 자기들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거예요? 그 아빠 리더가 나왔겠죠. 나와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조곤조곤한 말로 설득을 하지 뭐라고? 않았을까요? 뭐라고? 뭐 골수 달라고? 우리도 싸우기 싫으니까? 기술을 좀 나눠준다고 했을 것 같은데. 대신에 골수 달라고? 대신에 뭐 골수를 좀 주는 방식으로 아까 말했던 약간 절충을 하는 거죠. 다 막 죽이지는 않되.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허풍을 쳤을 것 같은데. 뭐라고? 너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너네 우리가 무슨 무기 있는지 모르지. 약간 그런 식으로. 여기서 10명 혹은 뭐 우리가 잡고 있는 트리크루 사람들 지금 다 풀어줄게. 너네 그렇게 화내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 찾을게.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다 죽일 거야. 오. 그리고 안 포로들을 보내고? 풀어줘야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보내면 다 잃는 거잖아.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협상이야? 다 잃는 거지. 다음에 또 납치 오겠죠 사람들이. 그건 해결책이 아니지. 그냥 그건 미루는 거지. 한국이랑 다를 경우에 전쟁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전면전을 피하는 거죠. 전면전을 피하자는 거지. 근데 그건 미루는 거 아니에요? 전면전은? 미루는 겸이기도 한데 갑작스럽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웨더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절치부심해서 이제 더 준비를 하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전쟁이 날 수 있으니 좀 더 은밀하게 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무릎을 꿇고 들어가면 안 돼. 허풍을 떨어야 돼 여기서는. 제갈량이 검은 고를 문을 열고 뜯은 것처럼 허풍을 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나만 쓰레기인가 봐. 왜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인질 잡을 것 같거든요. 지하에 트리크루도 있고 스카이크루 애들도 지금 안에 몇 명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질 잡고 들어오기만 해봐 다 한 죽어.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얘네 다 죽인다? 응. 근데 그건 좀 협상력이 떨어질 것 같은 게 그런가? 가만히 냅둬도 죽일 거잖아요. 그걸 구하러 간 거니까. 대신 그러니까 살려줄 테니 물러나라라고 하는 게 좀 더 협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가? 원래 그러니까 얘네가 다 죽을 애들이 아니라 스카이크루 애들 말고 밑에 트리크루 애들은 노예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인데 얘네 죽일 거야 이러면은 협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더 화를 돋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비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웨더산의 비책은 이거였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못했던 건데 여기 중에 없어요? 없어요. 오. 어떻게 하냐면 트리크루 사람들만 돌려보내요.
그렇게 대신에 렉사에게 너희 부대 끌고 돌아가라. 너희 트리크루 노예들 보내주겠다. 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렉사가? 아, 이간질을 시키는구나, 양쪽을. 이간질이라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죠. 그쵸. 그러니까 트리란다. 웨더산 사람들한테는 지혜인데 사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스카이크루한테는 이간질이지. 렉사가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좀 스윗한 캐릭터 아니었어요? 그 뭐 그럴 핀 수도 그렇게 있죠. 한 것도 눈 감아주고. 안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카이 크루가 트리 크루보다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동맹을 거기를 음. 적으로 돌리면 해야 안 되는데. 되죠. 음. 그럼 사방이 적이 되지. 렉사는 받아들입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제 뒤통수 시계 맞는 장면이죠. 탄식을 했겠네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왜냐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제 스카이크루 클라크의 시선에서 이제 이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렉사랑 저 둘이 뭐라뭐라 얘기를 해. 그랬더니 렉사가 후퇴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가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겨우 대문 뚫었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했는데 이런 협상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 그래서 클라크가 굉장히 원망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렉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왜냐면 트리크루 입장에서는 사상자 없이 노예도 데려가고 다 얻는 거죠. 그들에게는. 물론 스카이크루와 등을 질 수는 에이, 있겠지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럴 수도 10명을 있지. 돌려받고 부딪혔어야지. 근데 사실 트리크루가 스카이크루가 사이가 좋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둘은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크루들이고 실제로 민간인들을 죽인 스카이크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카이크루 입장에서 약간 꽁한 게 있구나. 꽁한 부족 주민들이 있었겠지. 그 둘이 만난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렉사와 클라크의 우정만으로 선택할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렉사가 받아들이고 후퇴합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스카이크루한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 왜냐면 스카이크루의 아이들은 필요하잖아. 골수 때문에. 골수 때문에. 근데 트리크루만 사라져주면 사실은 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죠. 웨더산 사람들에게는. 네, 그래서 어머나, 내가 잘못했네. 선택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나 여러분들이 렉사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가 질문이었어요. 아, 그럼 전 대답을 했네요. 뭐라고? 10명을 돌려받고 싸운다. 스카이크루 애들까지? 아니 10명이란다. 노예들. 트리크루 노예를 빼내서 신변을 확보하고 싸워야죠. 근데 이 정도는 조건이었잖아요. 너네가 후퇴하는 게 조건이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 아, 나였으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신변 확보했어. 쟤네들이 이 아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 우리가 이걸 보고 참을 거냐? 지금 스카이크루와 힘을 합쳐서 부셔야 된다. 또 돌려받고? 우리를 납치해 갈 거고 저들은 우리를 이 정도로 만족하게 하려고 한다. 왜냐면 트리크루 본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비빌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게 컨센서스가 형성됐을 때 밀어붙여야지. 내가 보기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스카이크루를 등지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왜냐면 그쪽보다도 지금 기술력이 딸리잖아요. 트리크루는. 근데 거기를 등지고 떠난다고? 그럼 또 거기도 난장판 되는 것 같은데. 좀 설득. 어느 날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 클라크한테 얘기하는 거지. 우리 노예들을 풀어주기로 했는데 받는 척하고 같이 공격한다. 그게 베스트긴 하다. 근데 그게 스카이크루에겐 베스트죠. 근데 약간 트리크루의 이제 그 쫄병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얘네를 위해 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연설을 하는 거죠. 이 노예들 상태 봐라. 그치. 그럼 혹은 실종자의 가족들 이렇게 앞에 내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섭다, 김범. 장난 아니야. 정치해야겠는데? 존나 무섭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렉사를 잘 모르지만 되게 물렁물렁한 캐릭터 같아요. 아까 약간 줏대가 없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막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안느님도. 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잘생겼나 보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잘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잘생겼어. 그러니까. 똘기님은? 질문이 뭐였죠? 야, 미쳤냐? 내가 렉사라면 이걸 받아들일 노예만 거냐. 받고 네. 후퇴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입장이 뭐였든 간에 범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설득됐어요. 중간에. 나도 나쁘지 않아. 웨더산은 그쵸? 리스크인 거야. 그리고 계속. 약간 이게 진짜 드라마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도 그 그림이 제일 보기 좋아. 맞아. 우르르 이렇게 뻔한 해갖고. 그림이야, 그게. 뭐 드라마이면은 사실 떠나가는 게 제일 멋있지. 아, 떠나는 그죠. 근데 싸우는 게 나는 합공을 해야 멋있죠. 뒤통수 시계 맞았다니까? 왜냐면 보통은 같이 합공하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떠났어. 그러면서 쿨하게. 찐우정 스카이랑 쌓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근데 난 그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 스카이크루를 등지면 안 된다.
그게 너무 큰 것 같아. 그게 너무 큰 실이다. 왜냐면 그 앞쪽의 스토리가 스카이크루와의 약간 갈등이었잖아요. 그걸 다시 시작하자는 거랑 내가 보기엔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쳐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의아한 결정이네요. 약간 삼국지 느낌도 좀 나고 네. 약간 촉과 오가 손을 잡고 위를 치는데 오가 배신하는 그런 느낌. 앤서님은? 저는 차라리 그 조건이 다시는 우리 트리크루 사람들을 노예로 쓰지 않을 거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면은 무조건 그냥 데려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었으면은, 그 범례님 말씀이 베스트긴 한데, 그런 조건이 없으면은 굳이 데려간다고 해서 얘네를 살림으로써 얻는 이득이 뭔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또 노예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데려가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데려가는 게. 근데 이게 약간 가상이어서 좀 쉽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에 한국인이 피랍된 적이 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2007년쯤에. 예. 그때 사실 대한민국이 한 선택은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선택은 렉사랑 같은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만 안전하게 데려와주고 그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어요. 뭐 전투기를 띄운다든지 미국처럼 공습을 한다든지 물론 미국이 그런 걸 거의 해줬지만 근데 그래서 이게 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국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리더로서. 왜냐면 전쟁을 한다는 거, 그 싸움을 한다는 것만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아까 이제 피랍 얘기를 잠깐 했지만 내가 대통령인데 그 사람들 그 피랍된 국민들을 데려오고 내가 국민들한테 데려왔고 우리 싸우자 설득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싸울 이유가 같아요. 네. 없어지지 더 이상. 국민들 입장에서도 약간 갸우뚱할 것 같아.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그리고 아까 피랍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 피랍된 사람들을 데려올 때 돈을 주고 데려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잖아요. 협상을 하죠. 근데 예. 그 협상이 가능하다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는 국민을 살려서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명분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렉사가 그 웨더산 사람들이 한 행동은 명분을 줄 수가 없는 행동인데 돌려준다는 명분을 주고 그 걔네들의 행동을 좀 합리화하는 느낌? 맞아요.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면 대한민국이 트리크루고 미국이 스카이크루라고 생각하면 진짜 난 선택 못할 것 같아. 와, 이 스카이크루를 등지고 우리만 데리고 온다고? 야,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데려오고 나서 스카이크루랑 협공한다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참전하는 느낌이려나? 도와준다. 그렇죠. 만약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우선 금전적인 보상으로 협상을 통해서 그 국민들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미국이랑 같이 쳐들어간다 탈레반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진짜 절대 어려울 안 것 되지.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걸? 그렇게 안 했다가 미국한테 무슨 짓을 당하려고. 근데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그래요? 이제 어렵다는 저는 거죠. 국민 정서가 오히려 같이 참전하는 쪽이 탈레반을 그래요? 협공하는 그래요? 쪽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참 국민들도 분분하네. 알지 않을까? 이 미국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그쵸. 없다는 걸? 근데 그거를 명분을 쓸 수는 없잖아. 우리 미국한테 밉보이면 안 되니까 전쟁하자. 이럴 수는 네. 없잖아요. 다른 그쵸. 이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는 또 물음표네요. 그래서 애초에 안 데려온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을 포기한다. 아니, 저는 지금 놀랐어. 렉사도 저는 두고 오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그냥 싸우고 그러니까 명분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약간 러시아가 그랬죠. 러시아도 저희랑 비슷하게 피랍이 됐는데 국민이 그때도 푸틴 대통령이었나?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 다 죽었어요, 실제로 국민들이. 근데 지지율이 올라갔죠. 네. 오히려. 예. 그래서 참 쉽진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커지네. 거시적으로 보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판타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노예가 뭐 어떤 상태로 돼 있든 전쟁을 하니 많이 해도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내가 만약 20대 팔팔한 남자여서 징집되는 순간 가야 돼, 아프가니스탄으로.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인질도 확보했으면서 국민도 신변을 확보했으면서 전쟁도 한대. 그럼 나는 사실 좀 감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그렇지. 아니 어렵다. 다 했잖아요.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우리가 느낌. 왜 싸워요? 막 이렇게. 재밌다. 그럼 다음 선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리크루가 떠났고 클라크를 비롯한 이 스카이크루는 뭐 어찌저찌 웨더산 안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단독으로? 단독?
그러니까 스카이크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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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크루도 뭐 사람이 꽤 되죠. 뭐 좀 어렵게 들어가요. 어렵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에 사실 웨더산 안에도 그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그 예를 들면 그 트리크루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축처럼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좀 그런 사상들을 거부했던 뭐 그들의 입장에선 변질자들이 스카이크루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많이 도와줍니다. 그 와중에서 그 변질자들도 좀 죽어 나갔고 스카이크루도 많이 죽어 나갔어요. 그게 선하게 표현돼요? 스카이크루에게 길을 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로 표현돼.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약간 윤리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표현된달까? 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변절자지. 배신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죽여요. 그걸 알고 나서. 뭐 어쨌든 뭐 어찌저찌 들어와서 수뇌부를 장악하게 돼요. 그 CCTV 막 다 있고 약간 조종실 같은 데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웨더산의 수장 그 아들이죠. 그 약간 착한 전 수상은 어디 갇혀 있고요. 그 아들이 이제 수상이 되는데 그 수장이 스카이크루 사람들을 잡아놓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클라크는 작전실에서 CCTV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클라크의 어머니인 애비도 잡혔는데 어쩌다가 그 애비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골수를 네, 산채로. 빼려고? 그리고 클라크가 그걸 보면서 무전을 치는 거예요. 그 웨더산 리더에게. 지금 내 친구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환기 버튼을 눌러서 이 방사능을 이 벙커 안으로 들이겠다. 아 클라크가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웨더산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냐면 방사능에 다 노출되니까. 근데 스카이크루 사람들은 살겠죠? 면역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웨더산 리더는 너 그렇게 하면 네 친구들 여기서 다 죽는다. 인질 잡고 있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네요. 웨더산이 막 그렇게 하면서 클라크 어머니가 수술대에 있다 했잖아요. 막 네. 몸을 막 뚫기 시작해요. 에? 드릴 같은 거. 골수를 빼려고. 빼려고. 어머니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클라크는 이 환기 버튼을 쉽사리 누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누르면요, 여러분, 그 수술실에 있는 리더들만 죽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는 그 웨더산 부족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손 버튼 하나로 어떤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고 그 와중에는 자신들이 침입하는 걸 도왔던 그 사람 착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이들, 노인들, 그냥 민간인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 클라크 일행을 도와줬던 마음 따뜻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까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수술실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과 어머니를 비롯한 뭐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누릅니다. 저도 누릅니다. 저도요. 왜 안 눌러? 세상에 무엇을 바꿔도 엄마랑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생각해봐요, 저. 아니 근데 다 죽이 그 다 잔인하다, 죽는다는 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위험 아니. 요소를 아예 제거한다고 근데 볼 수도 우선- 있는 거 아니야? 우선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클라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긴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죽여서라도 그 트리크루랑 우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관성은 있는 것 같은데 엄마 포기 못해요. 눈 돌아가지. 그럼 얼마나 아까 안 핀이 되지. 엄마였으면? 어? 아까 핀이 엄마였으면? 그래서 난 얘기했잖아. 정말 어느 엄마 정도 죽이고 나도 어느 죽고? 정도 사랑하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엄마면 말도 안 돼요. 그 핀도 별로 안 좋아한 거야. 어떻게 그걸 자기가 찌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걸 보고 있는다고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같이 죽지 않고. 그러니까 로미오 줄리엣만도 못한 거지 약간. 너무 감정적인가? 근데 저는 이건 또 명분으로 가는 게 거기 누워있는 우리 스카이크루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잘못이 없잖아요. 그치. 그럼 민간인들은 잘못이 있나? 웨더산 사람들? 네, 그 그 아이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다른 종족의 어떤 것들을 착취함으로써 내가 살아간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약간 원죄가 있는 거지. 그럼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아이들? 아직 피 안 받아본 아,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명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엄마 등 뚫기 시작했으면 난 무조건 눌러. 나중에 스카이크루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더라도 난 절대 내 눈앞에서 엄마가 그 꼴 당하는 거 그럼 뭐 엄마가 아니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없어. 엄마는 없고 아니야. 그냥 친구들만 국민들 있어. 내 국민들. 친구들이야. 그래도 눌러야 됩니다. 왜냐면 스카이크루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눌러야 돼요. 내가 리더면. 생각해봐요. 적군의 포로를 살리기 위해 아군을 희생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그게 이제
물론 엄마라는 감정을 빼고 봐도 사기나 리더십에 분명히 흠집이 갈 겁니다. 쟤는 다수의 생존을 바라는 거지 아군의 생존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뻔하지 않아요? 약간 정말 그런 선택을 한다면? 눈앞에서 막 우리 국민들 막 등골 이렇게 막 빠지는 걸 보고서도 막 버튼을 안 누르는 리더라고? 나는 그런 리더 별로 탐탁치 않을 것 같은데. 다 누르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민은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약간 해를 입는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누를 것 같은데. 그리고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건 맞는데 내가 죽냐 너가 죽냐의 싸움에서는 여기서 나라는 건 물론 내 엄마도 포함되고 거기서 남의 민간인의 목숨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같은 수도 아니고 남의 민간인 수가 훨씬 많죠 지금. 죽어나갈 우리 사람들보다. 그 숫자, 그래도 숫자라는 그런 것도 상관 없고. 충분히 커지면은 거기서부터는 그 숫자 감각이 또 없고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 결국에는 같아요. 수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아쉬우세요? 거기에 뭐 폭탄, 뭐 수류탄을 넣어서 뭐 다 잠들게 해가지고 그 뭐 수술실에 빼놓는다거나. 들어갈 수는 없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수술실에 약간 스와트 꽁대가 침투하는 것처럼 거길 들어갈 아니면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협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아 근데 협상이 안 되는 게 이미 등골을 쑤시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순간 협상은 없는 거야. 그 외도산 사람들도 지금 궁지에 다 몰려 있는 거지. 이미 뺏겼고 수뇌부도 뺏겼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이 인재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렉사는 자기 사람들이라도 안전하게 데려갔지만 여기서 그게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이 등골에 드릴이 박힌 순간 협상이 끝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네. 어떡하나요? 드라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실제로 클라크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아까 이제 뭐 사기나 국민의식을 얘기하셨지만 본인님이 사실 클라크가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중에 한 명인 그 스카이크루 한 명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또 그 와중에 또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나? 외도산. 외도산. 근데 그 외도산의 그 아이가 이 스카이크루가 여기 들어오게끔 엄청 도와줬어요. 아. 그 와중에 그 여자의 아버지는 희생당했고 그 여자는 목숨을 걸어서 이 아이들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이크루를 도와줬던 그 목숨 걸고 지켜줬던 그 사람들마저도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은 죽을 때까지 클라크를 증오하고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약간 알코올 의존증처럼 사람이 변해 망가져요. 그래서 좀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등 사실 클라크는 이 선택으로 엄청 오래 고통받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인 거죠. 근데 당연히 선택은 대가가 있는 법이고 그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클라크는 버튼을 누릅니다. 슬퍼. 어디가? 네, 이제 다음 질문인데 이 질문은 배경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몇 번째예요, 굉장히 지금? 여섯 번째. 6번째. 배경 설명할 게 딱히 없고 조금 점프해 볼게요. 뭐 여찌저찌 막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지금 지구가 다시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어쩌다 보니 또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뭐 예전에 그 핵폭탄으로 지구가 멸망했다는 설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비슷하게 또 핵폭탄이 실수를 터지게 됐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폭탄이 이제 터지려고 했고 뭐 어디서 터졌고 뭐 곧 더 터지는데 이미 방사능이 급증했어요. 지구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면역 있는 이 사람들도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숨겨져 있던 지하 벙커를 발견하게 돼요. 이 벙커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스카이크루예요. 스카이크루 사람들 중에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라크이고요. 100명을 어떻게 고르실 거예요? 총 몇 명이라 그랬죠? 지금 한 2,000명 정도 됐나? 2,000명? 전쟁했는데 안 줄어들었네. 뭐 더 줄었을 수도 있고요. 100명? 100명 아까랑 골라야 너무 돼요.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아까 언제? 맨 처음 1번 문제. 300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죽을 사람을 뽑는 거랑 살 사람을 뽑는 거의 차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비슷한 답을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우선 본인 빼고, 난 죽고. 리더 난 빼고, 죽고. 그리고? 그리고 힘드네. 아니 선착순. 예. 뭐야 선착순 말되냐? 그 외도산이면 이렇게 뭐 쳐들어갔을 때 응. 2,000명이 다 같이 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2,000명이 다 군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응. 군인 먼저? 군인만 100명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응. 좀 가산점을 줄 것 같아요 군인한테. 군인은 한 몇 명 정도? 아니 그렇게 하면은 분란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들어갈 사람을 우선 선발을 받아야 돼. 자진- 그게 자진해서?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럼 뭐 한 반 정도 된다고 쳐요, 일단. 1000명? 1000명이 안 그래. 들어간대. 근데 그러면- 이제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뽑아야 뽑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끼리 싸워라. 배틀로얄.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아 근데 어렵다. 100명 너무 적다. 너무 100명만 적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둘 것 같은 게 이 100명을 남겨둔다는 거는 인류를 남겨둔다는 뭐 나의 사명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인류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뽑아놓기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의사. 아니면 농업에 좀 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 그리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난 억지로 넣을 거야. 응. 너희가 음. 빠지면 우린 살 수 없어라고 설득해야죠. 근데 어떡해. 오히려 순간 생각이 든 게 다 2,000명을 모아놓고 응. 내가 저기 들어가야겠다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1000명 손들었어. 토너먼트? 1,000명? 응. 1,000명이 절반이 빠지는 거 엄청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 이기적이라고? 이게 어떻게 왜 이기적이에요, 그게? 1000명이 아,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내가 했는데 노린 건 그거예요. 보는 100명이 남는다고?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살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적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뽑아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추려지지 않을까? 정말 근데 나 너무 살고 어. 싶어요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희생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내가 막 나는 살아야겠어라고 내가 자원해서 손을 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100명 들어갔다고 쳐봐요. 미래가 암울하지. 아니지. 그 아니야? 사람들의 생존력을 생각해봐. 어, 엄청나게 끝까지 살아남겠죠. 얼굴에 철판 깔고 살 수 있는 근데 사람들. 진짜 범매님이 리더야. 진짜 음, 그런 사람 100명 넣을 거야? 나는 만약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물음의 의미는 100명을 추리는 데 있는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이 인류의 뭔가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는 사실 뒤로 미룬 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본 거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인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는 사실 배제를 한 거죠. 우리가 4명의 리더야. 같이 100명 채워보자. 일단 군인은 넣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최소 20명. 군인을 20명? 너무 많지 않아요? 5분의 1인데?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 지금 스카이크루가 살아온 그 나날들이 굉장히 험난한 나날들이었잖아요. 거기서 군인들의 그 참여가 없었다면은 그 생존을 할 수가 없었고 애초에. 뭔 말인지 아는데 그 참여 점수를 20은 줘야죠. 너무 큰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군인들은 안 들어가겠다 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넣고. 어느 정도의 군인은 필요한데 20명은 너무 많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군인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했을 네. 때 또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군인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사, 엔지니어 그리고 식물 기를 수 있는 그런 생물학 전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지도자. 제가 군인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까지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이 벙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우선권을 얻었다라는 게 그 남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도 혹시라도 오.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근데 네. 이거는 뭔 멋있다.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군인들에게 너무 쏠려 있는 것이 안느님이 생각하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군인? 한 10명도 많아요, 저는. 왜냐면은 사실 여기까지 생존하기까지 군인들의 노고가 있었죠.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의료진들의 노고들, 그리고 그렇지. 리더들의 노고들, 그리고 사실은 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노고도 있었다. 내가 그럴 수 있지. 없었으면은 각자의 저 위치에서. 우주선이 뭐 했을 텐데 뭐 아.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를 똑똑하다 혹은 전문가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2,000명 다 서로 봐. 여기서 난 진짜 살아야겠다 손들어. 선착순 100명. 굳이 살아야겠다. 굳이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난 살아야겠다 손 들어. 100명 넣겠다고요? 그 100명? 내가 보기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저 같으면은 내가 그 2,000명 중 한 명이면 난 굳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만약 내가 이렇게 좀만 들어봐요. 내가 만약 거기서 의사인데 내가 의사기 때문에 100명으로 발탁이 됐어? 그럼 난 살아남았어도 그렇게 열심히 살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 그 의사 개인이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고 아니 상관없어. 나는 어느 정도냐면 치료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1900명을 죽여놓고 100명이 된 거 자체로 너무 싫어서 안에 들어가서 목을 매는 한이 있어도 난 안 살 것 같아요. 그럼 법률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 버리고 다 져버려도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의지순으로. 선착순 100명. 그렇게 하는 게 난 좀 더 결과론적으로 좋을 것 같아.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이죠.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공정한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난 아니, 공정하려면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 생각.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딴에 생각할 때는 뭐 군인이나 의사나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의 생명이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는 가중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가중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 굉장히 거예요. 폭력적인 아니 내가 것일 수 말하는 있어요. 공정은 여기서 말하는 거 선착순이라며. 선착순. 그럼 빠른 사람이 이긴다는 거잖아. 그럼 아이들은 선택권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말하는 공정은 말씀하신 대로 응. 의사에게 표를 더 주고 이게 아니라 응. 모든 국민들에게 뭐 점수를 따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뭐 가장 많이 해서 뭐 최소 몇 점을 빨리 달성한 사람을 데려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차라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제비뽑기 하면 되지. 차라리 제비뽑기를 하거나. 아니야. 제비뽑기 하면 난 정말 살고 싶어. 그러니까. 2,000명 앞에서 손 들 자신 있는 사람인데 제비뽑기에서 탈락하면 그 사람 난리 칠 거야 아마. 근데 이거는 선착순 해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래서- 너무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 선착순 했는데 손든 사람이 한 200명이야. 응. 그거 너무 환상이다. 나 한 최소 500명이고. 아 500명이야? 응, 500명이야. 500명이야. 나와. 1,500명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다 연설해. 어... 그리고 손을 안 든 사람 1,500명이 네. 투표한다. 100명을. 제 말을 들어보니 쟨 진짜 살아야겠네 싶은 사람 100명을 손을 안 든 사람이 투표한다. 그럼 약간 더더욱 의사나 전문가들이 뽑힐 확률이 또 높아지겠네요. 그쵸.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래야만 살고 싶은 사람만 살고 의지가 있는 사람, 생존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 거고 그리고 기능적인 요소도 살리고. 그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도 수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긍은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압이 가능하겠죠. 그 정도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가 있는 거죠. 뭐 1,500명이 봤을 때 나 살고 싶어 하고 나온 사람 중에 진짜 개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뭐 그치, 쟤 떨어지겠지. 진짜 안 된다. 음. 떨어지겠죠, 걔는.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 수 있어요. 사실 투표라는 게 근데 저는 말 잘하는 100명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약간 내가 리더라면 이 궁극적인 목표는 100명 살리는 거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오랜 사회를. 시간. 네네. 난 그런 의미에서 의료진들은 네.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식품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왜냐면 그 사람도 없으면 오래 못 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확률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 통계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항공기에서 의사를 찾으면 항상 한 명 이상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런 것처럼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했을 때 20분의 1 중에 분명히 각 전문직에 한 명씩이 포진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엔 리더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엔 우리가 골라야 돼요. 아니, 나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국민이 고르게 한다고 그거를. 그래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살리고 죽이는 문제를 한 명이 선택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4명이잖아. 그 생각해봐요. 의사나 막 이렇게 고위직 살렸어. 그럼 그냥 일반 약간 서민 같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만 살리겠다는 거 아니냐. 저 똑똑한 새끼들을 몰아내고 우리 서민이 100명을 채우자. 이런 모의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누구를 선택하던 이거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반란. 그걸 이제 막기 위해 군인들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가담이 필요해요. 그걸 100명을 책임을 뽑았다는 그 100명을 추린다는 거에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보기에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무슨 선택을 할 때 분란을 없는 쪽으로 약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난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범래님이 설국열차 때 한 얘기랑 비슷하다. 책임을 좀 분산하고 싶은. 맞아, 그때도 그거 얘기했어. 책임을 분산한다 그랬는데 이제 안느님이 그랬나? 모두의 손에 피를 묻히자.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손에만 한 사람 손에만 피를 묻히면 무조건 그거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피를 안 묻힌 사람은 윤리적으로 그 사람을 욕할 수 있거든.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피에 손을 묻히고 살아날 사람이 정해지면 그 누구도 그 결정에 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자기도 선택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치, 모두가 선택을 내린 거니까. 드라마에서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하다. 드라마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핵심 인물은 뽑아놓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도래 지도자들, 의료진, 그리고 생명 뭐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 소수는 좀 뽑아놓고 나머지는 그거 합니다. 투표. 투표? 근데 투표를 해요. 근데 투표를 하다가 이게 좀 복잡한데 너무 스포라서 투표가 어그러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이렇게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투표조차도 다 폭동을 일으켜서 투표를 엎혀버려요. 그래서 그럴 것 결국에는 같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는 드라마로 확인해보세요. 아 뭐야 빨리 왜요? 얘기해줘요. 안 돼요. 왜요? 드라마로 확인해보세요. 아, 이거는 여기 그리고 궁금해. 선택에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야. 관련이 없어요. 아 선택이랑. 그냥 흘러가는 에피소드예요.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7번째 선택이 남았잖아요. 그 선택을 고르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른 100명이
들어갔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스카이크루에서 100명, 또 전체적으로 부족이 한 5개 있었어요, 지구에. 각각 100명씩 골라서 총 500명이 벙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선택받은 500명의 사람들이 벙커 밑에서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상에서는 핵폭탄이 터졌고 지구는 방사능 천지가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갔네. 비슷하죠? 아크로 돌아갔죠. 음. 이제 차이는 이제 지구 안에 있다는 거. 당분간은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 최소 그래도 한 10몇 년은 자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이유로 단백질 공급원이 끊깁니다. 약간 사고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얘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단백질이 없으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쯤 괜찮아졌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한번 나가보자. 나가서 뭐라도 캐오던가 뭐 동물에도 잡아오던가 해보자 하고 이제 벙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벙커 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입구를 막아버려요. 드라마가 보면 볼수록 가슴이 턱턱 막혀. 벙커가 안 열려. 어. 이걸 발견하기. 진짜 얘네 다 된 거야. 진짜로. 여기 갇힌 거고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안 열어주면.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못 열죠. 그쵸. 다 죽었잖아, 위에. 평생 이 벙커에서 사는 거야. 갑자기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졌어.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없어요. 단백질 공급원이 끊겼어. 그러면은 인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하는 거는 둘째 치고, 이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풍족한 상태로 뭐 10년 살게 되는 거랑 진짜 죽도록 배고파서 이성을 잃는 동안 10년을 살게 되는 거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성을 잃는 거죠, 사람들이. 저 약간 그 설국열차 꼬리칸에서 네.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네. 그 사람들 다 갇혔을 때 그 꼴이 나게 된 거야, 이제. 하지만 우리 인류의 지도자들은 그걸 막아야 돼요. 아까 지도자 중 몇 명 뽑혀 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카오스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벙커 안에는 클라크는 없어요. 클라크는 없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레드퀸이라는 여성이 생겨났습니다. 이 레드퀸이랑 이제 클라크의 어머니도 벙커 안에 있어요. 의사였죠? 그 사람이랑 여러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리더라고 생각해 봐요. 진짜 여러분 진짜 됐어요. 벙커 막혔고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어. 진짜 평생. 500명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카오스를 여러분들은 그래 알아서 뭐 죽이던지 말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단백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건 선택 문제 아니에요? 다 같이 죽자. 그냥 자살? 응. 아이, 그건 안 되죠. 아니요? 예. 단백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사실 여기서 설국열차에서 그 길리안이 했던 거는 자기 팔을 내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설국열차에서. 단백질도 어느 정도 공급을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일깨워주는. 그게 근데 얼마나 갈까요? 그러니까. 저 많이 못 가죠. 왜냐면 이게 뭐예요? 좀 10년 뒤에 나갈 수 있으면 그걸 어떻게 네. 연명이 될 텐데. 기약이 없잖아요. 뭐 갑자기 왜 저래? 여기서 진짜 몇 세대가 살아나가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아니면 전멸하거나. 단백질이 없다는 얘기는 길어야 3달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건 몰라 난. 3달을 못 가요? 3달 못 단백질 가죠. 없으면? 단백질이 없으면은 면역 체계가 발동이 안 돼요. 예, 한 달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 진짜? 따라서.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제 몸에 근육을 영양소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근육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못 하게. 인간으로서 기능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치, 그치. 그리고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가 퇴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심장이 제일 마지막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욕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다 됐어. 다 같이 문을 뚫어. 뭐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몸이 닳더라도 저 문을 뚫자. 우리 저거 안 뚫으면 답 없어. 저걸 뚫다가 죽든 여기 있다 죽든 똑같아. 문을 뚫자 다 같이 500명이서 손으로 파든 뭐 기술력이 있으면 드릴로 파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뭐 거짓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그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건물이 지금 위에 있는 거니까.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거 안 뚫고는 카오스야. 뭐 이거 시기는 아니고선 해결이 안 그쵸.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범례님이 그 선택을 내렸어. 근데 이제 막 문 파다가 한 400명 정도 죽은 거야. 그럼 나머지 100명이 이제 더 이상 문을 안 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파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걸 리더가 생각해야 100명 남았어? 우리 100명 저거 안 파면 끝이야. 아,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어쨌든 문을 판다. 그거밖에 없지 않나?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그럼 뭐해? 자 지금부터 서로의 팔을 물어뜯으세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진짜 낙관적 현실주의자다. 아 그런가? 다른 딱 사람들. 맞아 뭔가. 저는 그냥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 것 같거든요. 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은 너무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을 상정해봤을 때 다 너무 막 최악으로 인간이 죽어. 아니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죽으니까 그냥 존엄성을 지키는 상태에서 다 같이 죽으면 안 될까요? 약간 그 아까 핌의 상황이랑 네. 좀 비슷한 거네요. 뭔가 명예로운 죽음으로 네, 다 네. 같이 끝내자 약간 그런 느낌? 전 명예가 중요한가 봐요. 근데 그거를 다 따라와주면 진짜 오케이인데. 따를 것 같아. 안 따르고 뭐 싫다. 됐다. 난 널 응. 단백질 원으로 쓰겠다. 너 먹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맞아요. 되면 사실 카오스 시작이죠. 그리고 그치? 한 명이 몇 명이 죽기 시작하면 그 시체를 먹으려고 막 그쵸, 난리가 그쵸. 날 거예요. 응. 똘기는? 저는 그나마 일단 문을 못 연다는 가정하에 그나마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500명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제비뽑기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자? 2-3명을 뽑자. 네. 그러면 사실 제비 뽑기로? 그러면 사실 확률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 따시고 등 따시니까 이러지 정말 배가 고파서 본능이 이성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제비 뽑기가 뭐야. 지정해 주세요. 바로 먹게. 나는 그 근데 이렇게 할 정도까지 것 갈 것 같아. 같은데. 인육을 먹을 것 같긴 한데 난 제비 뽑기나 지정이 아니고 우리 아크 때처럼 범죄자를 만드는 거야. 범죄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을 수 룰을 있죠? 세우면 범죄자인 거지. 예를 들면은 뭘 훔치면은 죽는다. 범죄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뭐 훔쳤어. 뭐 담요를 훔쳐왔어 옆집에서. 그 사람 색출해내가지고 너 사형 먹는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해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패닉에 빠질 것 같은데 2명씩 먹다가 이제 한 40몇 명 남았어. 네. 아, 그래도 오래 간 거죠. 아, 그 정도면. 그런가? 그 정도면 진짜 오래 살아남은 거겠지. 그래서 근데 이게 자생 가능할 수도 있는 게 계속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은 500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폐쇄지. 근데 계속 번식을 한다면 500명이 끝이 아닌 거잖아. 와. 카니발리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물론 이게 말이 널 먹으려고 태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안 죽을 수도 있지, 내 아기가. 제비뽑기인데 아, 나는 제비뽑기 말고 그거 할 거야. 그리고 범죄자로. 그거 절대 가족들이 용인 못해. 제비뽑기로 내 딸이 나왔다. 그 아빠나 엄마가 그거 대신 가겠지. 대신 가고 그 아이는 또 잘하고. 그 아이가 또 애 낳고. 그러느니 다 같이 문을 뚫읍시다. 인류 공동의 목표. 어쨌든 인육이라는 거는 해결책으로 나왔네요. 해결책. 정답인가요? 아, 난 안 될 것 같아. 난 죽을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에서는 인육을 먹기로 해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살기 위해서 인육을 먹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 레드퀸이라는 이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워리어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 내가 보기엔 되게 똑똑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인육을 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답. 먹을 사람과 안 먹을 사람을 구분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가축을 나누는 거지. 먹힐 사람 말하는 거야? 먹힐 사람. 그걸 어떻게 나눠? 안 먹을 사람은 그럼 죽을 준비하고 절로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내 집단 외 집단을 나눠서 인육을 먹는 사람한테 약간 죄의식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개소름 돋았어. 비슷해요. 내 집단 외 집단이 맞아. 그러니까 그 그 방법밖에 앞에는 없어. 약간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이게 5크루가 모여 있다 했어. 이 5크루는 사이가 사실 좋지 않은 크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5크루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원크루다. 너희는 이제 크루 없어. 트리크루, 스카이크루 이제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원크루야.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서 칼을 들이면서 말해요. 넌 원크루야? 원크루의 적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반항하는 사람들이 대답 안 하죠. 뭐는 개소리냐. 우리는 레드킨 밑에서 안 살 거야. 우리 저런 크루들은 안 살 거야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 원크루의 적이네? 하고 죽입니다. 계속 학살을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프레임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원크루. 그리고 원크루가 아닌 사람은 원크루의 적. 그러니까 원크루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고 이게 범례님이 말한 내 집단 외 집단을 나누는 거죠. 너는 우리 일원이냐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냐. 그러니까 원크루를 대적하거나 원크루의 적인 사람들은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원크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어떻게 하는 거를 좀 정당화시키는 거죠. 공포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말을 좀 잘 듣기 시작해요. 왜냐면 다 죽었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이제 여기서 범죄자가 아무도 안 생겨났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범죄자라는 그 기준을 굉장히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크에서처럼. 아크에서는 진짜 그 처형 있잖아요. 네. 우주 밖으로 떠나보내는 처형이 진짜 사소한 걸로도 다 처형당했어요. 옆방에 뭐 동전 떨어져 있는 걸 뭐 가져왔다. 이런 걸로도 처형당하고 이 안에서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죽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이벤트를 레드킨이 더합니다. 그냥 그때처럼 막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맞춰볼까? 맞춰볼래? 뭔데요? 아니 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쨌든 레드킨의 명분이래. 목적은 명분에 뭔가 해당하는 사람을 인육으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벤트가 있다는 것도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이벤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을 사람들을 더 많이 선정하기 위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이제 맞추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건데 딱히 떠오르는 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고대 시절에 이런 게 있었죠. 마녀사냥? 한 명 그냥 지목해서 너 마녀지?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뭘까? 그건 아니야. 힌트 하나만 줘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아, 비슷한데 어떻게? 약간 콜로세움 같은 예, 데 맞아요. 집어넣나? 콜로세움처럼 만들어서 이 범죄자들을 싸우게 하는 거야. 또 이게 링을 똑똑하다. 만들어서 그 안에 범죄자를 넣고 최후의 승자는 살려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오락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경해요. 막 소리 지르고 그 아레나처 그 콜로세움처럼. 그런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이기면 사면 받고 지면 죽고 그리고 진 사람들의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 사람들은 범죄자이면서도 패배한 사람.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야. 여러분 인육 먹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이면 먹을 것 같은데? 먹어야죠. 지금 우리가 배가 따뜻하니까 못 먹겠다 그러는 거지. 그치? 그 상황이면 먹겠지. 이게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인가 어디서 배가 표류돼서 거기에 4명이 타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한 명이 그 표류를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게 너무 확실해. 바닷물을 먹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납두면 죽을 건데 우리가 얘네를 먹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바닷물 먹은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섭취하고 살아와요. 구조가 돼요. 그리고 법정에 쓰죠. 그리고 무죄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츄에이셔널 뭔가 해석이 해서 이 사람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생존 위한 거였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되거든요. 그거랑 라이프 사실 오브 파이 예, 그거구나.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 약간 그 영화. 아 그게 그거예요? 그 내용이 사람이 그런 진짜 건가요? 바닷물을 먹었는지는 평생 알 수 없겠네. 그렇긴 그것도 하죠. 그렇죠. 뭐 어쨌든 아직 선택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뭐 다 인육 먹을래라고 했지만 인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처음에 인육이 딱 올려졌을 때 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진 않아요. 아 근데 인육이 아닌 딴 게 먹을 게 있어요? 단백질은 없어요. 뭐 물 이런 거 있죠. 물 있고 뭐 풀? 풀도 있나? 풀에도 단백질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단백질이 단백질은 공급 우선 원 설정은 자체가. 단백질이 끊겼어요. 그 탄수화물 지방만 있고 단백질이 없는 그런 건가? 제가 제 기억에 식판 위에 인육 말고 뭐가 있긴 했는데 약간 물이나 약간 수분? 액체 같은 거? 뭔가. 수분만 있다고 수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면은 근데 그것도 버티다 그쵸. 본능이 먼저 오는 순간이 오면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먹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고 기다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리더니까 이제 다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네. 처음으로 인육이 딱 올려진 거예요. 당연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형이 거기 갔었다. 이게 내 형인지도 모른다. 난 먹지 않겠다. 그럴 수 이렇게 있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그쵸. 거기 갔어. 어쩌다가. 내가 부모님을 먹는 걸 수도 있잖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맨 처음에 300명으로 죽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잘 죽었어. 어차피 그것도 본인이 가겠다 하고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인 것 같은데. 살아서 지금 보니까. 뭐해. 맞아. 그러니까 아까 앤서님이 얘기했던 인간성 상실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리더로서? 그냥 냅둘 거예요? 그래 너네 먹지 마. 우리 더 먹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둘 것 같아요. 아니 먹일 것 같아요. 먹인다는 게 뭐야? 일부러라도 먹일 것 같아요. 억지로. 리더라면. 왜냐면 보여주기 식이라도. 그거를 안 먹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실 집단이 흔들려요. 집단이 흔들린다기보다는 인류의 존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뭔가를 할 때에 그 죄책감이 줄어들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기 시작하면 쟤는 왜 안 하지?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좀 분란이 난 항상 분란 얘기만 하고 있는 그래서 너네 하는 말 다 알겠는데 너네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강제로 먹이는 건 좀 이상하고 그렇게 좀 회유를 하지 않을까? 회유를 했는데 그래도 안 먹는데. 그래도 안 먹어? 이거 너네 가족 아니고 검투사 중 한 명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전 이중 안 먹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아 어렵다. 회유는 당연히 처음에 하겠죠. 그렇죠. 먹어야 돼. 우리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도 먹기 싫어. 근데 어떡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먹고 굶어 죽을 거야? 그럼 그렇지 네, 않아요? 저는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먹고 죽을 거라고? 너 죽으면 그걸 우리가 먹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시라고. 저는 그러나 제 인생 저의 그걸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사명을 위해 죽는 거죠. 왠지 나도 그럴 것 같다. 음. 왠지 생각해보면. 똘개님은? 리더라면 존중해 줄 것 같은데 왜 설득해야 되죠? 근데 방금 번혜님 얘기했잖아. 아, 근데 똘기님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똘기님은 아니지만, 오히려 반길 것 같은데? 식량이 왜? 늘어나잖아요. 지금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뭐 어. 굳이 애써서 설득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내 집단에 뭐 그게 흔들릴 것 같지도 않고 식량 는다는 그런 장점도 좀 반길 것 같고요. 하긴 그들은 굶어서 어쨌든 죽을 테니까. 그리고 그걸 또 일용할 식량이 될 거고. 참 이런 얘기를 내셔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일용할 금요일 밤에 식량이 이런 얘기 나중에 진짜. 이제 이거 누군가 다운받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이제 이거를 첫 에피소드로 들으시는 분은 여러분 큰일 하면 안 돼요 우리. 드라마에서는 이제 범례님처럼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내다봐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이게 먹는 사람은 뭐가 돼? 그렇죠. 라는 프레임도 있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간 약간 악질의 똑똑함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먹는 사람들 또 죽으면 되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 먹고 죽는 사람은 단백질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굶어 죽었으니까 영양가가 없다. 살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구나 그 살이 죽음에. 없어. 그래서 레드키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진짜 억지로 먹여요. 강제로 안 먹어? 죽어 하고 베고요. 다음 사람 너 안 먹어? 먹어. 안 먹잖아요. 죽여요. 바로바로. 응, 바로 굶겨 죽이지 첫날에. 않고. 그래서 와. 다 먹입니다. 싹 다. 그 이유는 근데 클라크의 어머니인 애비가 이유를 제안한 거예요. 사람이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범례님이 말한 심리적인 이유예요. 이게 사람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똘기님이 말한 대로 인육을 거부하고 명예롭다는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는 인육을 먹은 사람들은 멘탈이 나간대요. 죄책감이랑 그렇죠. 나는 짐승이 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그 사람들도 다 먹여야 되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자여도 거기 나가서 처형당할 거 아니에요. 그 처형당하는 사람도 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싹 다 먹입니다. 야,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한 단계 앞에 있네. 약간 더 앞에 그러니까. 있어. 항상 모든 드라마의 스토리가 우리 생각보다 다 한 단계 앞에 있는 것 같아. 괜히 창작자가 아닌가 봐요. 근데 야. 에비라는 인물이 첫 번째 선택 그 시나리오에서는 되게 뭔가 공리주의적인 여기서도 지금 그렇지 여기 않아요? 이것도 대의를 위해서 어느 이 정도 희생이 사람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첫 번째 때랑은 조금 저는 그 에비의 인물이 좀 약간 다르게 태풍이야? 다가오는 것 태풍 같아요. 왔어요?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럴 그러니까 꽉 수도 막히지는 있어. 않았구나 그런 느낌. 아, 그런 쪽으로. 에비는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결 같은 사람 나중에 좀 변하긴 하지만 끝까지 어떻게든 인류를 최대한 오래 살게 하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그것이 목표라면 그치, 본인의 신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울면서 먹기 시작해요. 인육을. 아이고. 아, 그 장면 너무 토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 울면서가 아, 약간 그 왜냐면 별로 옆에 같아. 사람이 내 친구가 지금 칼에 받았다니까 안 먹는다 어. 했다가 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하면 막 울면서 먹는 거. 그러니까 나 그 장면을 굳이 내 두 눈에 담고 싶지 그러니까. 않다. 생각보다 그렇게 잔인하게 15세예요. 15세. 그렇게 막 뭐 장기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손 벌벌 떨면서 막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제가 7가지의 선택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택들 말고도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라인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뭐 한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뭐야? 웃었냐? 비웃네. 네. 시즌이 7이 아니고 100만 아니야? 어쨌든 단순히 저의 덕질에서 출발한 주제이긴 한데 오늘 뭐 그냥 재미로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것이 생각보다 내 가치관이라는 게, 내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나약하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저희도 오늘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면 또 선택이 다르고 그쵸. 모르는 엄마면 또 선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사실은 그냥 뭐 탁상공론만 할 때는 내가 만약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면 이렇게 탁탁탁 선택할 것 같은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인물들과 함께 살면서 내려지는 그 선택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기관차 질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에게 던져지는 거죠. 뭐 이리저리 흔들리고 뭐 내 이익을 생각하게 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인 7가지의 물음에 개인적으로는 흥미를 느꼈던 이유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선택이다, 그른 선택이다를 보통 판단할 때는 그 선택을 한 당사자에게 이득이 있느냐. 그게 사실 선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약간 잣대거든요. 근데 7가지 질문 다 그 선택을 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은 거의 개인적인 없어요. 이득이 네. 없지. 그러니까 물론 리더로서의 약간 리더십은 챙길 수 있겠지만 그걸 사실 뭐 이득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7가지 다 딜레마를 얘기하는 느낌인데 어떻게 준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단계가 딥해지는 게 되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확 드네요. 아닙니다. 드라마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드라마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재미있을 거예요. 넷플릭스가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리뷰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강하게 되네요. 난 사실 2번째 질문 핀? 핀. 거기서부터 약간 와이프에 대입했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완전 지금 빠져 있어. 몰입도가 엄청 올라갔었구나 그때. 그때부터 약간 확 빠져가지고 클라크가 찔러 죽이고 본인은 살았다는 거에서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았구나. 뭐야. 클라크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그냥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갑자기 확 이입이 되네요. 여러분 한번 드라마 보세요. 재밌어요. 인생 낭비의 지름길. 드라마 보기. 물론 얘기를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시즌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결이 났다 그랬잖아요. 완결 났어요. 결말을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No. 제가 말씀드린 그 7번째 질문 있죠? 네. 그것도 결말이 아니에요. 더 더 있어? 가는구나. 더 있어요. 더 있어. 진짜 100만 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다. 더 있어. 그 보고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의 선택으로 오는 그 드라마의 근데 흐름상? 저도 이 드라마 보면 땀나요. 밥 먹으면서도 드셨다고. 화장실에서도 봤어,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 인육 얘기하는 막 그걸 보는 아니, 거예요. 장난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었지만. 재밌었어요. 꾸며도 막 나오고. 근데 이 정도면 약간 감정이 강하게 해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좀 심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드라마가 끝나고 그 타격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뭘 본 거지? 허무함. 약간 근데 저는 이 드라마가 좋았던 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불평불만 하지를 말고 이 현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육체적인 힘도 포함이고요. 좀 나의 힘. 내가 과연 그 100명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까 의사 얘기도 막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후보라도 되나? 내가 우리 구성원에서 힘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을 100명에 포함시켜야 돼요. 네,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 100명 안에 포함시켜봤자 바로 다음날 목매고 죽어있을 거야. 저를 뽑아주세요. 네.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드라마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드라마 여행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 재밌다. 진짜 재밌네요. 나 사실 조금 거짓말 못하면 안내가 했던 모든 에피소드 중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사실 이제 대충 그림을 그리고 오잖아요. 오늘 약간 김범리가 이런 말 하면은 화내야지 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 말고 뭐? 김범리가 나한테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야. 약간 태도가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골라서 아니 뭐 이게 우리 생활이랑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면 제가 뚝배기 깰라고 왔거든요. 뚝배기 살았네. 생각보다 재미있게 다들 들어주셨네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저희끼리는 미리 약간 무슨 내용을 얘기할 거다라는 걸 공유를 하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윤리에 대한 얘기겠네. 맞아, 댓글 단 거 봤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요? 라고 막 이런 하니까 설국열처럼 맞아. 뭐가 다른 거예요? 어, 근데 텍스트에서 어투를 읽으시네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윤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서치도 하고 왔어요. 뭐 우리 여기서는 이제 공리론만 얘기했지만 가치론, 의무론, 그러니까 당위론적 윤리론이랑 행위론적 윤리론 이런 것도 다 생각해보고 왔는데 여기서 얘기한 7가지 질문이 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그 사회심리학자 강의도 하나 보고 왔는데 올 때 그 필립 짐바르도인가? 그분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그러니까 악마가 되는 순간 사람이 악해지는 순간은 절대적 윤리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때문이래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인데 정말 지금 이 7가지 물음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다 너무 처절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빠꾸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악한 선택을 했다라는 건 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호도하듯이 하는 건데 여긴 진짜 빠꾸가 없네요.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300명으로 처음에 죽은 게 내가 보기엔 그나마 호상. 베스트. 그나마 호상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진짜 환장하는 스토리라인 되게 많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100가 처음 내려온 100 그 의미예요? 아니 그 처음에 계속 제목이 나오잖아요. 처음 제목에서 그 100명 의미하는 게 맞고 사실 그 뒤에도 계속 100명이라는 어떤 아이템이 좀 등장하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 오늘 에피소드 진행하면서 되게 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반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명예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긴 했는데 좀 약간 나를 놓고 선택을 하면서도 되게 원래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도 오늘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복습해보고 싶어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드라마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 보면서 올려주세요 글. 생각해볼게요. 실시간. 우리 메신저에 네네. 하여튼 뭐 생각해보고. 드라마 홍보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그거는 되게 달성을 진짜요? 성공적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넷플릭스. 싸게 해드립니다. 비싸게 받을게요. 저도 소감 저는 말을 되게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개 많이 했다. 그만큼 약간 되게 이입하면서 제가 드라마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안느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팟캐스트 진행에 새 지평을 열었다. 와우. 흡입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뒤로 갈수록 조금 과격한 주제들이 있어서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분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깔고 있는 가정을 불편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듣고 좀 얘네 좀 인성 문제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절해야겠다.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요. 저희가 혹시나 간과했던 가치가 있다면 또 댓글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도 짧은 시간, 그러니까 안느가 질문을 했을 때 저희도 바로바로 답변을 했던 거여서 좀 놓치고 있던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줄 수 있게 해준 안느가 좀 고맙기도 하네요. 오늘 오늘 칭찬 장난 아닌데? 일색인데? 뭐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따 끝나고 남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